누구나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길 원하고 조기 은퇴를 하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은퇴 후에는 패시브 인컴만 가지고 여유롭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4년 동안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투자 기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배당은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개념은 16세기에 등장을 했는데요. 16세기에는 바다를 통해 각국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항해 기술이 현재처럼 발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의 부담이 워낙 컸었는데요. 그래서 무역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약속하는 증서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주식이라는 개념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서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증서를 웃돈을 주고 거래하기 시작했고 주식의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은 배당이 기본이고 거기서 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은퇴 후에 패시브 인컴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장 근본인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계좌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달 SCHD ETF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SC는 배당을 통해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인데요. SC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3.72%로 예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성장률 또한 평균 1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SCHD가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ETF인지는 앞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1번만큼 중요한 것이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식에서 배당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C조차도 S&P 500이랑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약간 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배당 성장 ETF인 SC가 S&P 500의 수익률까지 이긴다면 거의 완벽한 ETF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5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을 이기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1번인 배당만 바라보는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해서 VOO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폴에서 SC와 VOO의 합산 비율은 95%가 넘어가는데요. 사실상 두 ETF를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는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누군가 고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거의 망했다 싶은 수익을 내지만 어쨌든 투자가 계속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S&P 500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VOO만 꾸준히 매수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S&P 500 지수 투자를 보통 평타 친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상타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S&P는 매년 스피바라는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 중 시장 평균 지수인 S&P 500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통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낮은 펀드의 비율은 1년은 63%, 3년은 71%, 5년은 약 78% 정도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인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운영한 성과조차도 5년을 넘어가면 78%나 되는 펀드들이 S&P 500의 수익률에 뒤처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으로 비교해보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VTI ETF를 만든 존 보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는 355개의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까지 281개가 사라졌고 29개는 S&P 평균 수익률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35개는 S&P와 수익률이 거의 비슷했고 8개는 S&P보다 겨우 2% 앞선 수익률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2개의 펀드만 S&P 5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나오는데요. 따라서 그냥 VOO를 모으기만 해도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VOO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평타를 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평타조차 장기적으로 못 치는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VOO에 투자하는 것이 더 상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VOO는 SC의 단점인 대형 기술주가 부족한 부분도 메꿔주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SC는 물론 훌륭한 ETF이긴 하지만 아직 운용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주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수익률과 배당 성장률까지 좋은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없는 것이 주요 단점이라고 꼽힙니다. 하지만 VOO를 통해 이러한 SC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VOO의 구성 섹터 비율을 보면 기술주가 27%로 가장 높은데 최근
최근 S&P 500에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면서 섹터 비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VO의 상위 10개 종목 비율을 보면 SC에 없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율도 7%와 6%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려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와 VO는 물론 상호 겹치는 종목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VO는 SC처럼 배당 성장률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SC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치인데요. VO에 투자한다고 해서 배당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VO도 1번을 실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앞서 말씀드린 1번과 2번을 실현하기 위해서 SC와 VO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패시브 인컴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한 SC와 VO를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장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